자, 해서 바이블 406페이지, 7페이지 시작해보면은 이제 정적분. 앞에서 이제 부정적분 얘기했었으니까 이제 정적분으로 넘어와야지. 그때 우리가 부정적분에서도 요 치환적분법이라는 건 어떻게 했고 부분적분법이라는 건 어떻게 했는지, 그럼 그거를 정적분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그래도 뭐 오랜만에 정적분 시작하니까 얘에 대한 얘기부터 좀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정적분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 우선 어떤 함수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얘를 라지 fx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정적분에서는 부정적분에서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뭐가 붙어야 돼? 적분 구간. 적분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그 표현을 같이 해줘야 되지. 자, 그럼 이때는 뭐라고 쓴다?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 라지 fx 적어놓고 대괄호 쳐놓고 a부터 b까지. 그럼 이때는 위에 있는 숫자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뺀 걸 보고 우리가 이 fx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이다 라고 읽어주는 거지.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정적분 정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고요. 이거랑 관련된 성질들도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운 게 있었어. 사실 정적분에서의 성질도 부정적분에서의 성질이랑 좀 비슷한 것들도 있는데 좀 정적분에서 특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자, 우선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적분 구간의 시작과 끝을 바꿔줄 때도 있지. 그럼 그때는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fx dx랑 같은 게 아니라 얘는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져서 써야 돼. 뭐 이거 이유는 정의 넣어보면 되는 거지. 얘는 fb 빼기 fa, 얘는 fa 빼기 fb인데 부호 바꿨으니까 같다라고 얘기해봐 줄 수 있는 거지. 자,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 얘는 어떻게 나오지? 얘는 0이라고 생각해봐 줄 수 있겠죠. 뭐 이제 사실 이 정적분이라는 거를 함수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처럼도 우리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기도 했었잖아.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a부터 a까지면 0인 거야. 그러니까 넓이도 0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여기에서는 함수 fx의 어떤 상수 c를 곱했다. 그럼 이때 부정적분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한 성질이지. 상수는 나중에 곱해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얘도 이제 부정적분에서도 얘기한 성질.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더하기 또는 빼기를 해서 정적분을 시키면 얘는 fx를 먼저 정적분하고 그 다음에 gx를 또 정적분을 시킨 뒤에 그 둘을 더하기나 빼기를 시켜준 것과 같다. 자,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자, 이러한 하나의 정적분을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해봐 줄 수도 있었냐면은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도 나타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쪼개 볼 때는 이 적분 구간이 이어져 있을 때 한 번에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시킨다 라고 합쳐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걸 거꾸로 쪼개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책에서는 뭐 요 성질 하나 정도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뭐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서 안 적어놨나 봐. 어쨌든 요거까지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에서 얘기하는 치환적분법. 이거를 그러면은 정적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근데 막 엄청 특이하게 유별할 건 없고 우리가 아는 거 그대로 사용해보긴 할 거야. 자, 우리가 인테그랄 그냥 바로 쓸게요. f gx 곱하기 g 프라임 x dx. 만약에 얘를 내가 부정적분을 시켜야 된다라고 가정해봐. 그럼 여기서 우리 뭐 해봐? gx라는 요 하나의 함수를 t라고 치환해서 g 프라임 x dx를
t라고 나타내 볼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인테그랄 ft dt. 그럼 얘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면 얘는 라지 f t라고 써볼 수 있었을 거야. 뭐 원래대로 돌려놓자면 라지 f gt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알고 있죠? 자, 이번에는 구간을 좀 한번 나타내 보자.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gx g 프라임 x dx. 자, 여기서도 당연히 뭐 할 거냐면은 gx를 치환시켜야지. 우리가 어쨌든 얘의 부정적분을 알아야지 뭔가 정리를 하니까. 자, 그럼 gx는 t. 아, 그냥 위에 썼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용 좀 합시다. 자, 이걸 써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누구를 적분하겠다? 이제는 ft를 적분하겠다. 근데 g'x dx가 이제 사실 dt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우리 치환했을 때 항상 같이 딸려오는 게 있었어. 뭐가 딸려와야 돼? 뭘 같이 떠올려봐야 돼? 치환한 그 문자의 범위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사실 이 적분 구간이라는 게 x가 a부터 b까지 변화하는 동안의 넓이를 보는 거잖아. x의 범위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t라고 치환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 그럼 t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생각해야겠다. 그럼 x가 a일 때는 t는 gA였을 거고, x가 b였을 때는 그때는 t가 gb였을 거야. 그래서 치환했으니 적분 구간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대괄호 안에 라지 ft 그리고 ga부터 gb까지. 그럼 대입하는 거지. 라지 f gb 빼기 라지 f ga. 자, 여기 별로 안 중요해.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 치환할 때 정적분에서 치환적분법을 사용할 때는 적분 구간이 같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 정확하게 좀 기억해 놓고 있어주면 돼. 나머지는 어차피 그냥 계산하는 것들이지. ft라고 간단하게 나타냈으면 우리가 부정적분 이용해서 정적분의 값을 찾아보는 그러한 건 항상 이제 문제 풀 때마다 거쳐 나가야 되는 거라서 한 번에 이렇게 풀지는 않아. 어차피 이렇게 풀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치환을 해야 되니까 요것만 치환할 때 적분 구간도 같이 바뀐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로는 뭐 이제 제목에는 사실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뭘로 치환할 거냐면은 이름은 삼각치환법이라고 해서 치환을 시키긴 시키는데 x를 삼각함수로 치환을 시켜볼 거야. 근데 이거를 아무 때나 사용하지는 않고 어떤 특정한 식의 모양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루트 뭐라니? 0에서 a까지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 dx.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이제 정적분을 한번 시켰을 때 여기에서 삼각치환법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자, 그럼 그때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에서는 이 x라는 놈을 a sin x라고 치환을 한번 시켜볼 거야. 그리고 이때 범위, 뭐라니? 세타, a sin 세타. 이때 세타의 범위는 항상 이렇게 표현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범위 안에서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이제 치환을 시켰으니까 적분 구간부터 한번 나타내봤어. x가 0이면 sin 세타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이 구간 안에서 sin 세타가 0이 되는 거는 0 하나밖에 없었을 거야. 그 다음에 x가 a면 a 약분해서 sin 세타가 1이 돼야 되지. 그럼 그때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된다. 자, 그 다음엔 이 자리, x 자리에다가 a sin 세타를 이제 집어넣어 줄 거란 말이야. 그럼 루트 a제곱으로 묶어서 1 빼기 sin 제곱 세타라고 바꿔줄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 dx 같은 경우는 이거 미분한식이나 필요할 거 아니야. 이때 dx는 a 코사인 세타 d 세타라고 봐줄 수 있겠지. 그래서 dx 자리에 요 놈 그대로 넣는 거지. 곱하기 a 코사인 세타 d 세타.
자, 여기서 말은 안 해줬지만 A 양수예요. 양수라고 좀 봐주세요. 자, 그럼 이때 루트 안에 A제곱은 제곱 떼버리고 밖으로 그냥 나와도 괜찮지. 근데 앞에 A가 하나 더 있었었네, 뒤쪽에. 그래서 한 번에 A제곱이라고 한번 써보고, 자,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거는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바꿔줄 수 있지. 근데 지금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중이지. 그럼 그 상황에서 코사인 세타는 항상 플러스 아닌가? 예각에서는 어쨌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다 플러스니까. 그럼 얘도 밖으로 나올 때 그대로 코사인 세타라고 나와도 괜찮았다 이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니까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앞에서도 잠깐 질문 받을 때 이거 적분하는 거 얘기했었었지. 그쵸? 어떻게 바꾸자? 반각 공식 이용해가지고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라고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럼 이때 A 제곱 대괄호 안쪽에는 요놈의 부정적분 적어주니까 2분의 1세타 더하기 4분의 1 사인 2세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어차피 얘들아 0 대입하면 다 0대에서 사라지는 거 맞지? 그럼 2분의 파이 대입한 것만 써주면 되는데 2분의 파이를 사인에다가 대입하니까 사인 파이 또 0 나오네. 그럼 결국에 살아남는 놈은 이제 2분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한 4분의 파이 하나만 살아남았을 거야. 따라서 a제곱과 4분의 파이를 곱하니까 4분의 파이 a제곱 얘가 이렇게 생긴 함수의 정적분 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다음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우선 얘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부정적분, 아니 다시 정적분을 시킨 거랑 똑같은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y는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 우리 이 함수 아는 함수야. 그쵸? 그쵸? 무슨 함수죠? 쟤가 뭐죠? 양변 제곱해가지고 정리 한번 시켜봐봐. y제곱은 a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제곱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 이게 뭐야? 원의 방정식이지. 사실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원을 따라 움직인다 이거야. 근데 사실 원이라는 거는 함수가 아니지 애초에. 왜? 하나의 x 좌표에 y 좌표가 두 개나 있어. 그럼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화살표를 두 개 쐈으니까 그건 함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지금 얘를 함수라고는 하고 있지. 왜? x에다가 값을 하나 집어넣으면 y는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y 좌표가 생길 거 아니야. 함수가 맞아. 그러면 쟤는 어떠한 걸 의미하는 함수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루트 값은 x에 관계없이 항상 플러스다 아니면 0이나 플러스다 라고 생각해도 문제없지. 그러니까 이 원의 그래프의 일부분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y좌표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려주면 그게 요놈의 그래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원이 그려지고 얘 반지름이 반지름은 a겠지. 여기서 이래도 이상하네. 아무튼 그래서 반지름이 a짜리인 그러한 반원이 x축 위쪽에만 그려지는 이러한 함수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그럼 봐봐. 아까 우리 적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려고 했어? 0부터 시작해서 a까지 적분하려고 했었지. 그럼 그걸 이 그래프 상에서 넓이를 가지고 보자면 결국 저 정적분 값은 이 넓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0에서 a까지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그럼 저걸 4분원이라고도 부르면서 원의 넓이의 4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의 넓이가 파이 r제곱. 근데 그거에 4분원이니까 4를 나눠주면 그게 이 정적분의 결과랑 똑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딱 이 형태만 가능해. 막 이게 분모에 있거나 아니면 뭘 거듭제곱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좀 달라지는데 딱 지금처럼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을 0에서 a까지 만약에 정적분을 시켜보래. 그럼 저 그림 떠올리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이거 귀찮긴 하잖아. 사실 시간도 걸릴 거고. 그쵸? 그래서 딱 이 형태는 저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원의 이제 일부분이구나라는 걸 떠올려 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긴 하지.
됐을까요? 자, 다음 두 번째 형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a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dx. 자, 저렇게 생긴 이제 정적분 같은 경우에도 이 x라는 거를 삼각함수로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해봐줄 수 있는데, 이때는 뭘 가지고 치환을 시켜볼 수 있냐면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주어지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그냥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라는 이러한 범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미리 적분한 거 써놓고 그 다음에 봅시다. dx는 세타로 미분해서 a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라고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적분 구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자, x가 0이면 탄젠트 세타가 0이야. 그럼 그때 세타는 0. x가 a면 탄젠트 세타는 1. 그럼 그때는 세타가 4분의 파이라고 봐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x 자리엔 a 탄젠트 세타라는 걸 대입할 건데 제곱해서 a 제곱과 더한대. 그럼 얘는 a 제곱으로 묶었을 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이다 라고 봐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dx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다? a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로 바꾸겠다. 그럼 분자에다가 그냥 곱자 a 시컨트 제곱 세타를 놓아주고 뒤쪽에 d 세타를 한번 표현해봤어. 근데 이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걸 뭐라고 봐줄 수 있다? 얘를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봐줄 수 있다. 그럼 그대로 약분되지. a도 하나는 약분이 됐겠다. 그럼 결국에 세타 다 사라지고 a분의 1 하나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부정적분 시켜봤자 a분의 1 x니까 거기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한다면 얘는 4a분의 파이 요 놈이 요 함수의 정적분 값이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 괜찮을까요? 근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그림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제 얘기하는 게 없어서 따로. 그래서 지금처럼 a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형태의 이러한 유리식이 보인다면 그걸 적분시켜 볼 때는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딱 요 두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네 번째 부분적분법. 정적분에서는 이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자,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에서도 이 부분적분법이라는 거를 한번 찾아볼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었냐면은 고배미분법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단 말이야. 정적분도 마찬가지로 좀 한번 시작을 해볼 거야. 자, 그럼 먼저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곱한 얘를 미분한 그 식부터 한번 적어보자면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자, 얘도 이제 전에 했던 것처럼 양변을 이제 적분해가지고 정리를 해볼 건데, 근데 이번엔 적분 구간을 같이 설정해서 한번 정리해볼 거예요. 자, 그럼 좌변 같은 경우에는 요 놈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gx를 미분한 함수를 이제 x에 대해서 적분시켜 보겠다라는 의미죠. 자, 우변은 따로따로 적어봅시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gx dx 더하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g'x dx. 자, 여기서 보통 이제 뒤에 거를 놔두고 앞에 거를 넘겨가지고 우리가 부분적분법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g'x dx는 뭐라고 쓸 수 있는지를 보니까 사실 이거 빼기 이거지. 근데 얘 조금 더 정리 가능하지. 우리 피적분 함수 fx gx의 도함수잖아. 이거 정적분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그대로 fx gx라는 함수로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미분한 걸 다시 적분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쟤는 식이 fx gx로 그대로 튀어나오고 얘를 a부터 b까지 대입해서 빼나가야 된다.
이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이항됐으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gx dx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에서 사용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적분하는 거에서는 구간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원래 그 앞에는 부정적분에서 그대로 fx gx만 적었단 말이지. 근데 사실 걔가 이미 부정적분이 되어서 나온 형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숫자를 대입해서 빼나가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함수의 이제 대칭성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는 걸 텐데, 사실 이제 정석분에서 대칭성 얘기한다면은 우함수, 기함수 이거 얘기하는 거기는 하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함수라고 한다면 y축 대칭인 함수를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fx랑 f-x가 같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죠. 그럼 그때 얘를 적분을 시키는데 어디에서 적분시켜? 0 대칭인 구간에서 적분을 시키는 거야. 자, 그럼 그때는 얘를 어떻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인테그랄 0에서 a까지만 fx를 적분시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2배한 것과 결과가 같을 거다. 자, 다음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f-x는 마이너스 fx와 같다 라는 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함수를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주고, 얘는 그러면 적분을 0 대칭인 구간에서 시켜준다면 얘는 어떻게 정리해? 0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기억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치환적분법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전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긴 했었거든.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오른쪽 넓이랑 왼쪽 넓이가 똑같으니까 2배 시킨다. 얘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넓이는 똑같은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으니까 그대로 정적분하면 빼기 더하기 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치환적분법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일 수가 있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치환적분법을 배운 김에 한번 얘기해 보려고. 적분 구간이 마음에 안 들어. 0에서 a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 거야. 이것만. 자, 그럼 dx는 마이너스 dt라고 표현해줄 수 있는 거 문제 없겠지.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는 t 입장에서는 a고요. x가 0일 때는 t 입장에서도 0인 거지. f-t 그리고 마이너스 dt. 자,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적분 구간의 시작과 끝을 바꿔주시고요. f-t는 그냥 ft라고 바꿔도 문제 없지. 왜? 이거 우함수라며? 그럼 마이너스 x를 넣나 그냥 x를 넣나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문제가 없는 거야. 아, 그러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2배 하면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그리고 0에서 a까지. 이번에도 여기서 x 대신 마이너스 t로 치환을 시켜본다면은 부호가 얘는 바뀌었었을 거야. 왜? 식이 여기서 마이너스가 한 번 더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빼지니까 그래서 0하고 나온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근데 보통 이제 자주 얘기하는 대칭성이 지금 얘기한 우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 뭐 아니면 y축 대칭 이런 것들일 텐데,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르게 표현되는 함수들이 존재했었단 말이야. 기억나니? 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고 a, 0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오랜만에 그 얘기 좀 같이 또 해보자면은, 자, 일단은
선대칭부터. 원래 저거 설명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지. fa-x랑 fa 플러스 x가 서로 같다. 이게 의미하는 건 그럼 뭐였다? x는 a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다. 왜? x축에서 a 빼기 x랑 a 더하기 x라는 거는 a라는 그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인데 그 함수값이 어떻다? 서로 같다. 자, 그럼 요 두 점이 이때는 x는 a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다라는 얘기를 해봐 줄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x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에 찍혀있는 점도 대칭 이동이 되어서 똑같이 이 점도 지나가고 있었을 거야. 모든 점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함수 전체가 요 노란색 직선, 즉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설명해봐 줄 수가 있는 거지. 기억나죠? 근데 또 이렇게도 표현했었지만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fa-x는 fb 플러스 x와 같다. 얘들아, 그럼 이거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야? 이 위에서는 a 빼기 x랑 a 더하기 x라는 게 둘 다 a를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x 좌표들이거든. 그치? 그런데 그 a라는 게 결국 a 빼기 x랑 a 더하기 x의 뭐라고 생각해봐 줄 수 있어? 평균이지. 그럼 여기서도 그렇게 봐봐. a 빼기 x라는 것과 b 더하기 x라는 것은 어떤 값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건지. 이번에도 이 둘의 평균을 떠올려 봐봐. 그 평균은 그러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지. 즉 이 둘의 평균이 2분의 a 플러스 b니까 a 빼기 x나 b 더하기 x나 얘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값들이다 이거야. 그러니 x는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표현해봐 줄 수가 있는 거겠지. 됐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점대칭. 자, 얘는 이제 f a-x가 fa 플러스 x랑 그냥 같아져 버리면 이거는 선대칭, x는 a 대칭이었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얘는 a, 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도 사실 아까 위에서 봤었던 이 표현이랑 비슷하지. 자, a라는 지점에서 a-x는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그리고 f가 붙어 있으니 그때의 함수값. 다음 fa 플러스 x는 a를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그때의 함수값을 의미해. 근데 그 두 함수값이 어떻다는 거야? 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으니까 부호가 반대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fa-x는 이렇게 점이 찍혔다면 fa 플러스 x는 그 길이만큼 그대로 내려와서 점이 하나 찍혔었을 거다. 그럼 이때 이 두 점의 위치 관계는 요 a, 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봐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전부 a, 0 대칭인 점들이 만들어졌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f a 플러스 x는 마이너스 f b 마이너스 x와 같다 라고 나타낸다면 얘도 같은 얘기지. a 플러스 x와 b 마이너스 x 얘네들의 평균이 2분의 a 플러스 b야. 그럼 이 둘은 2분의 a 플러스 b에서 어떠한 점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들의 관계를 부호가 반대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네. 그럼 이때는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을 의미한다? 2분의 a 플러스 b, 0이라는 점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근데 점대칭은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얘는 이렇게도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 fa 플러스 x 더하기 fa 마이너스 x는 이 b와 같다. 얘들아, 그럼 얘는 무슨 의미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까요? 뭐 이것도 이제 점대칭에 넣어놨으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긴 할 건데
지금처럼 한번 또 생각해 볼 거야. 자, fa 플러스 x라는 거는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 fa 마이너스 x라는 건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 근데 그 둘의 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사실 합으로 본다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가 약간 부자연스럽죠. 이걸로 사실 나눠지는 그 식을 보면 돼. 즉 2분의 fa 플러스 x 더하기 fa 마이너스 x가 b와 같다라는 걸 생각해보고 있는 건데, a 더하기 x에서의 함수값과 a 빼기 x에서의 함수값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fa 더하기 x라는 거의 함수값이 여기 있었어. fa 마이너스 x라는 거의 함수값이 여기에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때 그 함수값들의 평균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거를 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가지고 얘 y좌표가 2분의 fa 플러스 x 더하기 fa 마이너스 x라고 봐줄 수 있는 거잖아. 괜찮겠니 여기까지? 이 점의 좌표가 근데 뭐야? 이 두 점의 중점이니까 a, 얘랑 얘의 평균. 근데 그 값이 b라는 거지. 그럼 이 두 점은 무슨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중점 a, b라는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럼 지금 얘기한 걸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f 3 더하기 x 더하기 f 7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와 같다라고 한번 표현해봤어. 자, 그럼 이 표현을 보고 이걸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만족을 하는 함수래. 그럼 fx라는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야. 3 더하기 x랑 7 빼기 x는 엿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이 둘의 평균인 5를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값들인 거지. 그때 이걸 2로 나눠주면은 함수값들의 평균이 마이너스 2야. 아, 그럼 얘는 5, 마이너스 2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지. 괜찮을까요? 사실 우함수, 기함수 그리고 이 정도 표현이 사실 제일 자주 나오기는 할 텐데, 이렇게 표현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의미를 해석해 볼 줄 알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좀 볼 건데, 자, 첫 번째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분의 1 dx. 일단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부정적분 이용해보는 거는 사실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상태로 당연히 적분시켜 볼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유리화부터 시켜봐야 되겠지.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정리하면 분모가 1하고 나올 거니까 분자에 이거 하나 남아있었겠다. 자, 그러면 사실 루트 x 플러스 1도 어떻게 보면은 합성함수기는 하지. 루트 x라는 식과 이제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합성된 거긴 한데, 속함수가 1차식이니까 나중에 속미분으로 한번 나눠보기만 하면 충분할 거예요. 근데 속미분도 어차피 1이니까. 자, 그럼 x 플러스 1의 2분의 1승이니까 지수에 1 더해서 나눠주고 차수 하나 높여주고 빼기 똑같이 해주면 3분의 2의 x의 2분의 3승 0에서 1까지. 자, 그럼 1부터 한번 대입해 본다면 3분의 2 곱하기 2의 2분의 3승 정리하면 3분의 4루트 2, 여기다 1 대입하면 빼기 3분의 2, 다음에 0 대입해주면 얘는 그대로 3분의 2, 그리고 이건 0이니까 딱히 뺄 게 없겠다.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 4루트 2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얘는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sin x 더하기 코사인 x 전체 제곱 dx. 자, 그럼 얘는 일단 전개시켰을 때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다 라는 거 사용해보겠지. 그래서 1 더하기 이
sin x, 코사인 x인데 이때도 sin x랑 코사인 x가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냐 백악풍식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sin 2x라고 정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1 같은 경우에는 x로 sin 2x는 코사인 2x인데 이제 속미분으로도 나눠줄 거고 코로 튀어나왔으니까 마이너스까지 붙여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자 그럼 2분의 파이부터 대입시켜 본다면 얘는 2분의 파이 그대로 나올 거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0 대입했을 때는 얘는 그대로 0. 코사인 0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거를 뺄 거지.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즉 2분의 파이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얘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2의 x승 빼기 x분의 1 dx.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부정적분 지켜봐 줄 수도 있는 식이지.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나올 거야. 근데 밑이 2가 아닌 그러한 지수함수는 ln2로 적분할 땐 나눠주는 거지. 그 다음 x분의 1은 그대로 ln x라고 적어줍시다. 자 그럼 2 대입했을 때는 ln 2분의 2의 제곱 4 빼기 ln 2. 다음에 1 대입했을 때는 ln 2분의 2 빼기 0이니까 ln 2분의 2만 빼주시면 답은 ln 2분의 2 빼기 ln 2하고 나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2배의 2의 2x승 빼기 파이 sin 파이 x dx. 자 그럼 얘도 바로 부정적분 가능한 거 보이죠? 우선은 2의 2x승 얘도 이제 밑이 2인 그러한 지수함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엔 속함수가 1차식이니까 속미분으로 나눠야 돼. 그럼 2분의 2니까 약분되어서 이거 하나 남았을 거고 빼기 sin 파이 x는 그러면은 적분시켰을 때는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뭐 더 붙어야 되지. 그런 다음 속미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약분되어서 코사인 파이 x 하나 남아있었겠다. 자 그럼 얘는 2분의 1 대입해주면은 2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인 거지. 다음 0 대입해보시면은 2의 0승 더하기 코사인 0이니까 2 마이너스 2라고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그 여러가지 함수들의 부정적분에다가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해주는 게 그게 이제 추가가 된 그러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지. 자 다음 이어서 예제 2번 한번 봐줍시다. 자 예제 2번은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절대값 코사인 x dx. 자 그럼 원래 우리가 이제 함수가 됐든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됐든 절대값이 보면 사실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로 구분 지어서 보는 거잖아. 근데 적분하는 구간이 0부터 파이까지래. 그럼 코사인 x는 언제 플러스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튀어나와도 상관없고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얘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 자 그럼 코사인 x 부정적분은 사인 x니까 그거 정리해서 풀어볼 수는 있을 거야. 맞죠? 자 근데 다시 절대값 코사인 x라는 이 함수가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지 좀 보여. 당연히 이 적분 구간 안에 있는 거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봐. 무슨 대칭인지.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코사인 x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그려졌겠죠. 근데 우리는 0부터 파이까지만 보는 거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끝이야. 다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게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었을 거고.
근데 우린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본다? 0부터 파이까지만 본다. 그럼 이 그래프는 실제로 무슨 대칭이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즉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어차피 대칭인 놈이란 말이야. 그럼 함수가 x는 2분의 파이 대칭인데 적분 구간도 2분의 파이 대칭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계산하면 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해서 그냥 2배 해도 되는 거지 사실.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이러한 계산 하나하나 좀 줄여나가는 거에서 시험 시간 좀 확보하기가 좋긴 하거든. 이런 거 하나하나 계산해보는 그런 것들이 은근 좀 오래 걸려서. 그래서 계산은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넘어가는 게 절대 아니야. 여기에서 보고 대칭성을 보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x니까 부정적분이 사인 x. 그럼 2분의 파이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0이니까 1 빼기 0. 그래서 답은 2하고 나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2의 x 마이너스 1 dx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절대값 안에 있는 그 식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나누어서 생각해보자면 x가 0인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음수고 오른쪽에서는 양수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수니까 1 빼기 2의 x승을 적분시켜보면 되고 0부터 1까지는 그대로 2의 x 빼기 1을 적분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적어보면 x 빼기 2의 x승 2의 x승 빼기 1도 2의 x승 빼기 x로. 자, 숫자만 대입해 줍시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니까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1 1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1 0 대입한 거 1 빼기 0.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결국에 어차피 똑같은 걸 빼니까 지워질 거고 남아있는 걸 보니까 2 더하기 2분의 1 마지막으로 1 두 번 빼니까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뭐 사실 이것도 스트레스에 쓰던 건데 다만 다항 함수가 절대값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삼각함수나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예제 3번. 자, 첫 번째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루트 1 빼기 x dx. 자, 지금처럼 이제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에서는 우리가 치환을 시킬 때 루트 안에 있는 식 보통 얘를 치환해가지고 봐주는 거지. 1 빼기 x라는 걸 t라고 치환시켜서 한번 봐줍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분 구간은 x가 0이면 t는 1, x가 1이면 t는 0. 그리고 x 대신에는 1 빼기 t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다음에 dx는 마이너스 dt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적어보면 0에서 1까지 전개시켰을 땐 t의 2분의 1승 빼기 t의 2분의 3승을 t에 대해서 정적분을 시킨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아니지. 다항함수처럼 생겨있는 그러한 함수들이니까 지수에 1 더해서 나눠주면 3분의 2 그리고 차수 하나 높여서 t의 2분의 3승 빼기 지수에 1 더해서 나눠주니까 5분의 2 t의 차수 하나 높여서 2분의 5승. 그럼 1만 대입하면 되니까 3분의 2 빼기 5분의 2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15분의 4하고 나온다. 자,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세제곱 x 코사인 x dx. 자, 이때는 이제 둘 다 홀수계기는 하지. 그럼 이때는 어떤 애를 가지고 치환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인을 t라고 해도 되고 코사인을 t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할 거야. 왜? 그럼 코사인 x dx가 그대로 dt하고 바뀌고 앞에 t세제곱이라고 만들어주면 끝인 거잖아. 근데 코사인을 만약에 t라고 치환한다면은 사인 x dx를 마이너스 dt라고 표현을 하면 되긴 하는데
사인 제곱이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린 걔를 코사인으로 바꿔내야 되지. 물론 바꾸려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데 식이 더 지저분해질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을 바꾸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x가 0이면 t도 0, x가 2분의 8이면 t는 2분의 1. 요 놈은 그럼 t의 세제곱. 양변 미분하면 코사인 x dx가 dt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 하면 답이지 사실. 거기다가 이제 t에다가 1 대입해보면 어차피 4분의 1만 남아있을 거니까. 자, 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정적분이랑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좀 특이하게 치환하는 그러한 삼각치환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걸로 하자. 자, 예제 4번. 자, 첫 번째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루트 1 빼기 x제곱 dx. 자, 그럼 이러한 형태에서는 우리가 x라는 거를 사인으로 치환을 할 건데 앞에가 1이잖아. 1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선 x라는 걸 뭐라고 치환하자? 그냥 1 사인 x. 그러니까 사인 세타로 치환을 시켜보자. 이때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상 2분의 파이 이하. 자, 그럼 dx라는 건 우리가 코사인 세타, d세타로 바꿔가지고 이따가 써볼 거고. 자, 그러면 적분 구간부터 다시 한번 좀 찾아보자. x가 0이면 세타도 0, x가 1이면 세타는 2분의 파이.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지. 근데 코사인도 이번에 이 범위에선 양수니까 그대로 제곱 떼고 튀어나와도 되고, dx는 얘로 바꿀 거야. 그럼 코사인이 2개나 붙어 있었네. 그래서 얘도 반각 공식 이용해서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 d세타 라고 표현을 해봐 주신다면 얘는 2분의 1 세타 더하기 4분의 1 사인 2세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럼 대입하면은 4분의 파이, 사인 파이는 0일 거니까 생략하고 0 대입하면 둘 다 0이지. 그래서 4분의 파이 하나 남는구나. 근데 아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고 했었어. 딱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 즉 원의 일부분을 따라서 그려지니까 반지름이 몇 자리 원? 1자리 원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지는 이러한 반원을 생각해보면 됐을 거고,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봐라? 0에서 1까지, 즉 이 넓이를 찾아봐라. 그래서 뭐 이제 원의 넓이가 파이니까 4분원, 즉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저 형태만 가능한 거야, 얘들아. 자, 다음 2번. 얘는 인테그랄 0에서 루트 3까지 x 제곱 더하기 9분의 1 dx. 자, 그럼 이런 형태는 우리가 x라는 걸 뭐라고 치환을 해주자? 탄젠트로 치환할 건데 얘가 3의 제곱이지. 그럼 3탄젠트 세타라고 치환할 거야. 이때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는 범위 안에서. 자, 그럼 이제 치환한 그 적분을 다시 한번 써보았을 때 x가 0이면 탄젠트도 0, x가 루트 3이면 탄젠트 세타는 3분의 루트 3이지. 그러니까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까지 봤을 거야. 자, 그럼 이제 x자리에 이놈 대입했을 때 9로 묶어서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었겠지. 자, 그때 dx라는 건 뭐라고 쓰자? 이걸 미분한 거니까 3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라고 써보자. 자, 그럼 여기에서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약분되면 결국에 3분의 1 하나밖에 안 남지. 그래서 3분의 1 세타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그럼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때 값은 8분의 파이 하고 납니다. 괜찮을까요? 자, 다음 예제 5번 한번 이어서 또 보시죠.
자, 예제 5번은 이제 함수들이 좀 섞여가지고 곱해져 있는 부분적분법 생각해보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 코사인 x dx.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f를 x로, g'은 코사인 x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f'이 1이고 g는 sin x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정적분에서 부분적분법을 사용해 볼 때는 또 이제 곱하는 방향은 똑같지. 오른쪽 아래 끼리 곱해서 x sin x, 아래 있는 둘을 곱해서 sin x는 적분에서 뺀다. 단 얘가 정적분일 때는 앞에 있는 놈은 이미 적분이 된 상태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대입해서 빼보면 되고, 얘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을 시켜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럼 2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2분의 파이 하나 살아남아 있고 0 대입하면 0이니까 바로 생략해 줍시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sin x를 부정적분 시켜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x고,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한번 빼봅시다. 자, 그럼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이고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인데 그걸 뺄 거니까 1.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뺄 거지.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하고 나온다. 다음 두 번째.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 ln x dx. 자, 그럼 이번에는 로그 함수를 f로 잡아야 되겠다. f는 ln x, g'은 x. f'은 그럼 x분의 1이고 g는 2분의 1 x 제곱하고 나오지. 자, 그럼 얘는 오른쪽 아래 대각선끼리 곱해서 2분의 1 x 제곱 ln x 2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빼고,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둘이 곱하면 2분의 1 x dx. 자, 대입해본다면 얘는 2분의 2제곱 빼기, 얘는 4분의 1 x의 제곱에다가 2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또 한번 빼주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4분의 2 제곱 플러스 4분의 1 하고 나온다. 어차피 4분의 2제곱 빼니까 이거 나오고, 4분의 1 빼는 건데 한 번 더 빼서 플러스 4분의 1. 괜찮니? 자, 다음에 예제 6번. 자,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해보아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dx. 자, 물론 그냥 지수함수들이니까 다 적분해서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빼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주어져 있는 이 함수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여전히 식이 바뀌지 않지.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우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얘는 0부터 1까지만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적분해서 2배를 시켜봐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배에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부정적분한 거에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2분의 1의 2배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0 대입하면 어차피 1 빼기 1이니까 사라질 거예요. 됐을까요? 자, 2번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혹시 얘와 얘의 관계도 혹시 알아볼 수 있지? 이건 별거 아니잖아 사실.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된 거니까.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어? y축 대칭. 근데 받침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얘들아, 그럼 혹시 이것도 보여? 얘랑 얘가 같다라는 것도 좀 보여. 두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즉 0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함수값만 완전히 뒤집어지면 된단 말이야. 그럼 2의 x승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시키나 2의 마이너스 x승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시키나 그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 이거 괜찮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놈만 정적분 시켜서 2배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체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고 얘가 우함수다 기함수다라는 걸 따져본 건데 방금은 이걸 2개의 함수라고 끊어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지. 그럼 그때는 그 두 함수의 관계를 가지고도 얘기해보는 정적분의 성질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이게 그냥 얘기한다고 기억이 나서 풀리는 것들은 아니고 좀 많이 함수들을 보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거나 관련이 있어 보이면은 한번 그 각각의 관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그냥 6분의 파이까지. 함수는 코사인 x 더하기 x 코사인 x 더하기 x 제곱 사인 x dx.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하나의 함수가 우함수다 기함수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그쵸? 그럼 그때는 이제 끊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코사인 x라는 건 뭔지, x 코사인 x라는 건 뭔지, x 제곱 사인 x라는 건 뭔지 이런 식으로. 혹시 우리 전에 뭐 수투할 때도 우함수랑 기함수 곱했을 때, 우함수 곱했을 때, 기함수 곱했을 때 어떤 함수 되는지 혹시 기억나니 아직? 일단 간단하게 좀 얘기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전에는 이제 우함수, 기함수라는 거를 다항함수에서만 좀 얘기를 했다 보니까 차수를 가지고 생각해보긴 했었잖아. 우함수는 다항함수가 이제 우함수다라고 했을 때는 몇 차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짝수, 차항. 기함수는 홀수, 차항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함수들이었잖아. 그러면 짝수, 차항들끼리 곱하면은 지수끼리는 밑이 x니까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해서 표현되지. 그럼 지수에 짝수랑 짝수밖에 없잖아. 그 둘이 더해도 짝수지. 그래서 얘가 우함수가 된다.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홀수들만 있었을 거야, 지수에는. 근데 또 곱했을 땐 지수끼리 더하지. 홀수들만 더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수엔 짝수만 남아있겠네. 이번에 홀수랑 짝수를 더하니까 얘는 기함수가 되는 거고.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했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 전체가 부호가 바뀌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걸 생각해가지고 찾아보는 거긴 할 거야. 어쨌든 기억할 때는 지금 다항함수 얘기한 것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알고는 좀 있어 놔줍시다. 자, 우선 코사인 x 이거 무슨 함수다? y 스패칭 함수죠? 우함수. 자, 그럼 x 코사인 x는 x라는 게 기함수지 얘들아. 코사인 x는 우함수지. 섞였잖아. 기함수. 다음에 x제곱 우함수, 사인 x 기함수. 그럼 전체는 또 기함수겠지.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이 마침 0 대칭이야. 그럼 그때 우리는 기함수는 그 적분 결과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생략해주고 누구만 계산하자? 코사인 x에 대해서만 계산해주자. 그러면 코사인 x의 정적분 중 하나가 사인 x니까 여기다가 6분의 파이 대입하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대입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것도 0이랑 6분의 파이라고 보고 2배 해도 괜찮겠지만은. 자,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빼니까 답은 2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어서 한번 보면은 네, 사실 여기서 얘기할 내용들도 우리 수채에서 다 배웠었던 얘기들 똑같이 얘기하긴 할 거예요. 자, 우선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gx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dt.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함수 gx라는 걸 정의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럼 그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해 볼 때는 꼭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바꿔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해 볼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 라지 f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적분을 뭐라고 쓸 수 있어? 라지 fx 빼기 라지 f0이라고 적어봐 줄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때 gx를 미분해주면 g'x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다? 어차피 f0은 상수니까 사라질 거고 라지 f를 미분했으니 라지 f'x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라지 f가 뭐였어?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다시 원래대로 스몰 fx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러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미분되었을 때는 이제 x를 그대로 대입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정적분을 미분할 때 사실 딱 지금처럼 상수에서 x까지 정적분하는 거에 대해서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사실 0 말고 a라고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그러한 함수들 중에서 일단 뭐 지금처럼 상수에서 변수 x까지 정의된 애를 미분한다면 그대로 fx라고 쓸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이 x가 아닌 뭐 이제 ex라고 한번 가정해봐봐. 자, 그럼 그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이 정적분 전체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이걸 그냥 fex라고 쓸 수 있냐? 그게 이제 안 될 거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적분 정의를 가지고 또 한번 나타내봐.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쓴다?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했을 때 라지 f ex 마이너스 라지 f a라고 한 다음에 미분시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 라지 f ex 미분하면 스몰 f ex 하는데 합성함수잖아. 그럼 여 앞에 뭐까지 곱해야 돼? 속미분 2까지는 곱해봐야 된다. 자, 만약에 얘가 뭐 이제 x에 대한 뭐 2차 항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지.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서 표현해야 돼? 똑같아. 외우고 자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정의 이용해서 나타낸 뒤에 그 다음에 미분시켜 봐야 돼. 자, 그럼 라지 fx 제곱 미분하는 거니까 일단 겉함수 미분했을 땐 스몰 fx 제곱 그리고 속함수 미분, 속미분 2x까지 곱해서 적어주면 되는 거지. 다 책에도 적혀있는 그런 예시들이기는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정적분을 이제 미분시킬 때는 지금과 같이 이 각각의 정적분을 전부 다 정의를 이용해서 나타낸 뒤에 그 다음에 미분을 좀 시켜보자. 알겠죠? 자, 근데 좀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헷갈릴 만한 것들이 몇 가지 또 있는데 별개로 이제 자,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2t) dt 얘를 이제 계산 한번 해봐봐. 이건 그럼 뭐라고 쓰일까? 얘는 결과가 그대로 x 대입한 f(2x)라고만 나와. 따로 2가 곱해지거나 그런 건 없어. 왜 그러냐? 여기서도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 gt라고 바꾸어서 생각해도 문제될 거 없지. 그쵸? 어쨌든 얘는 그냥 다만 t에 대한 식이긴 하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어. 자, 그러면 정의 이용하면 얘는 뭐라고 쓴다? 얘 부정적분을 대문자로 표현한다면 라지 gx 빼기 라지 ga지.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라지 g 프라임 x. 그럼 그냥 스몰 gx인데 스몰 g가 뭐야? f(2x야). 그래서 그대로 x 대입한 걸로 튀어나온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보통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제 나타날 거냐면은 얘를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x로 미분해라 이렇게 표현될 거야. 자, 그럼 그때 이 p적분 함수가 t에 대한 식, 어차피 이 안에서는 t를 지금 문자로 변수로 보고 있으니까
t에 대한 식으로만 나와 있고 적분 구간이 상수에서 x까지 정적분을 시켜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이 식 그대로 x 대입한 거 적어도 상관없다고. 비슷한 얘기 우리 수치에서도 들어봤었지. 그쵸? 안에는 t에 대한 식만 있고요. 상수에서 x까지 정적분을 시킨 걸 미분하면은 그대로 x 대입한 거 적어도 상관없다. 이것도 사실 가능해. 이건 지금 예시 하나 들어보면 되고. a에서 x까지 ft제곱 dt. 이것도 뭐라고 쓸 수 있다? 어차피 얘가 t에 대한 식만 지금 피적분함수에 들어가 있지. x 그대로 대입한 fx제곱이라고 쓴다고. 상수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하는 경우에는. 헷갈리면 똑같이 해봐야 돼. 지금처럼 이거 전체 함수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또 바꿔보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정리해보는 거. 이 과정 한번 거쳐 나가면서 한번 좀 풀어봐봐요.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 떠올려 보면 되기는 할 거야. 단지 그때 미분계수를 나타낼 때 함수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것 뿐인 거고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나아갈 때 x-a분의 1 거기에 곱하기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자, 이번에도 정적분이 보이면 또 뭐 하는 거야? 정의 이용해서 먼저 나타내 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바꾸어가지고 넣어주면 되지. 그럼 이게 결국에 x 마이너스 a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쓸 수 있는데 x가 a로 가는 극한을 취하겠다라는 의미지. 근데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이잖아. x가 a에서 x까지 변화할 때 평균 변화율. 근데 앞에 x를 a로 가는 극한을 취해준다면 두 점이 결국 한 점으로 모이게 되겠죠. 어디에서 모여? a에서 모여. 그러니까 이걸 a에서의 미분계수 라지 f'a라고 쓸 텐데 얘를 미분한 게 다시 스몰 f로 돌아와야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결과가 스몰 fa라고 나온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 두 가지 배웠지. 지금처럼 x를 가지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이용해가지고도 정리해봤었어. 그럼 얘는 h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a 더하기 h까지 ft dt.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정적분 정의 이용해서 표현해 주신다면 라지 fa 더하기 h 빼기 라지 fa. 얘를 이제 또 h로 나누어서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줄 거 아니야. 그럼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라지 f'a인데 얘도 결국에 미분하면 소문자로 돌아와야지. 그냥 fa하고 나온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일단은 기억해줘야 되는 게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그런 식을 x로 미분했을 때 지금처럼 상수에서 x까지 그렇게 정적분하는 걸 미분시킨다면은 x를 그대로 f라는 함수에다가 대입해서 바로 써도 돼. 근데 만약에 적분 구간이 상수에서 다른 뭐 x에 대한 식으로 바뀌거나 뭐 차수가 높아진다거나 그러한 상황에서는 꼭 얘를 정적분의 정의 이용해가지고 표현해 주시는 게 이제 확실하게 좀 봐줄 수 있겠지. 그리고 얘도 결국에 다시 상수에서 변수까지 그렇게 정적분을 하고 이 함수는 그냥 t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됐을 때 그때도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 알겠죠? 뭐 여기도 이제 나머지는 정적분 보인다면은 그 정적분 정의를 가지고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3번에서는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에서 함수 구하기. 제가 화장실이에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누어 가지고 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적분 구간이 이제 상수인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등식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자, fx라는 어떤 함수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어. g라는 함수와 fx를 a에서 b까지, 문자가 좀 겹치니까 ft라는 그 함수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걸 더하는 그러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 본 적 있죠? 이런 꼴.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갔었냐? 결국에 이 정적분의 결과가 사실 뭘로 표현될 거야? 상수로 나올 거지. A랑 B가 상수니까 결국 대입해서 나온 그 결과도 상수였을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떤 문자 하나로, 여기서는 보통 K라고 치환을 하긴 하죠, 선생님이. K라고 치환을 해서 뭘 이용해? 이 치환한 그 식 그대로를 사용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는 여기서 fx라는 걸 좀 간단하게 쓰면 gx 더하기 k라고 바꿔줄 수 있지. 그럼 이제 이 식을 적어볼 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자리에 뭘 넣어주자? x 자리에 t를 대입한 gt 더하기 k라고 넣어주자. 자, 그럼 이러한 정적분을 시켜봤을 때 얘가 뭐가 된다? 우리가 치환한 그 k와 같아진다 라는 이 식을 가지고 k 값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k를 알아낸다면 fx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다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적분 구간이 상수인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식에서는 그 상수, 정적분의 그 결과가 결국에 상수로 표현되니까 그것 전체를 어떤 한 문자로 바꾸어서 치환해서 그 치환한 식 그대로를 정적분을 시킨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된 정적분이 있을 때 앞에서도 봤었던 그러한 표현이긴 할 건데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bt가 gx와 같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등식에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된 정적분이 들어가 있었어.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크게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해서 두 가지냐? 우리 전에 이 정적분의 성질들 얘기할 때 책에는 안 써 있었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 같이 언급한 게 있었거든. 뭔지 기억나니? 뭐 상수 곱해져 있으면 밖으로 뽑아내고 함수 두 개 여러 개 더하고 있었을 때는 끊어가지고 각각의 정적분 더하기 빼기 해서 정리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B까지 정적분 하면은 중간에 끊어서 A에서 C까지와 C에서 D까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 근데 이거 말고 같이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이 적분하고자 하는 그 함수, 피적분 함수에 관계없이 시작과 끝에 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그 정적분의 결과가 항상 0이다라고 했었던 거 있지. 지금처럼 이제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변수를 바꿔가면서 시작이랑 같아지도록 만들어 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해서 첫 번째, 시작과 끝이 같아지도록 적당한 x 값을 하나 대입을 좀 시켜보는 거. 그럼 이제 뭐 GA는 0과 같다라는 그러한 조건을 하나 찾아봐 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 이거 보이면 뭐 해보고 싶어져? 미분하고 싶어져야지. 그래서 양변 미분해서 식 정리해보는 것들. 이 두 가지는 좀 떠올려봐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때는 GA가 0과 같다라는 뭐 이런 관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양변 미분하면은 좌변 미분했을 때는 fx, 우변 미분했을 때는 g'x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잘 알고 있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그냥 식 써놨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뭐 이게 항상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을 거야. 식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적분 구간과 피적분 함수에 모두 변수가 포함된 정적분. 자, 이것도 뭐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가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x-t ft dt 얘가 gx와 같다.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도 지금 x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고 피적분 함수에도 변수 x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형태도 이제 수트에서 종종 보긴 봤었지. 자, 그럼 이때도 우리가 사용해봐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 2번이랑 시작은 비슷해. 첫 번째가 뭐야? 이번에도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피적분 함수에 관계없이 시작과 끝이 같아지도록 x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하나 대입을 시켜보는 것.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미분을 해보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는 바로 미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한 다음 미분했을 텐데 x를 밖으로 내보낸 후 미분시킬 거야. 자,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xft 빼기 tft니까 얘가 이제 x는 이 피적분 함수에서는 결국에 상수 취급을 당할 거니까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x 곱하기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그리고 마이너스 tft니까 마이너스 뽑아내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 ft dt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시켜보는 거지.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요 식부터 생각해 보았을 때 x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둘 다 결과적으로 x에 대한 식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식을 뭐 하고 있어? 곱하고 있어. 그래서 얘를 미분할 때는 곱의 미분법 사용해야 되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그대로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 더하기 이번엔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것만 미분하면 뒤에 거 미분했을 때 그대로 fx라고 나올 거죠. x, fx 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적분 하나만 미분해보면 될 거야. 적분 구간이 상수에서 x까지 그리고 피적분 함수에는 t에 대한 식만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걸 미분했을 때는 어떻게 적어주자? x 그대로 대입해서 적어주면 끝이었었지. 얘가 g'x와 같다 해서 xfx 빼기 fx니까 날라가고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 dt가 g't와 같다 라고 정리해봐 줄 수 있는 거. 됐을까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2번이랑 똑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번엔 피적분 함수에 변수 x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적분 구간에 다시 한번 변수 x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정적분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뭐 해볼 거야? 다시 한번 시작과 끝이 같아지도록 a 대입하고 다시 한번 양변 미분해 보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피적분 함수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미분을 좀 여러 번 시켜봐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주면 되겠지. 자, 다음에 네 번째. 사실 수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배우긴 했었었고, 네 번째는 뭐냐면 사실 뭐 미분이라기보다는 이 정적분에서 이제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보는지 그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예를 들어서 일단 이름은 피적분 함수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해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t의 제곱 dx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 자, 그럼 그때 얘를 정리하고 나서는 얘가 x에 대한 식이니 t에 대한 식이니 저 정적분을 다 하고 나서는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이다라고 봐야 돼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봐야지. 다른 친구들 이해되겠니? 얘가 t에 대한 식이다라는 거. 뭐 말로만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우리 이거를 x에 대해서
정적분 시키면은 그걸 이제 부정적분 만들어 놓고 숫자 대입할 거지. 어디다가 대입할 거야? x에다가 1과 0 대입해서 뺄 거잖아. 근데 이 식에서는 사실 x를 변수라고 보고 있다면 t를 상수라고 보고 있었으니까 얘는 사실 뭔가 대입이 되어가지고 사라지는 애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시켰을 때는 t라는 문자만 남아있는 t에 대한 식이다 라고 봐줄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직접 한번 해본다면은 0에서 1까지 x제곱 dx 빼기 0에서 1까지 2tx dx 더하기 0에서 1까지 t제곱 dx. 자, 그럼 요 놈은 이제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1 대입하니까 3분의 1, 0 대입하면 0 뺄 게 없지. 얘는 이 t라는 게 결국에 이 피적분함수 입장에서는 상수니까 밖으로 뽑아내도 상관이 없을 거야. 2t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dx t제곱 마찬가지로 상수죠. t제곱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1 dx. 자, 그럼 얘는 적분했을 때 2분의 1 x제곱이니까 1 대입해서 2분의 1 빼기 0. 얘는 적분하면은 x니까 거기에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면 그냥 1. 마지막엔 t제곱.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x는 전부 다 사라지고 t라는 문자만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4번에서 어쨌든 강조하는 거는 문자가 여러 개가 들어있을 때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적분을 시키는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시키는지, 뭐 사실 이제 정적분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위주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정적분으로 하고 나서의 그 결과는 어떤 문자가 남아있는지 생각을 해봐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435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들 먼저 한번 좀 같이 보고 넘어가 보자. 자, 우선 1번. 다음 함수를 x에 대하여 미분하여라 해서 1번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제곱 b의 t승 dt.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시켜보래. 그러면 지금 적분 구간은 0에서 x까지 피적분 함수는 t라는 문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 맞지? 그럼 이때는 미분했을 때 어떻게 해주자? 그대로 x만 대입해서 써주자.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 y는 인테그랄 x에서 x 플러스 2까지 2배의 2의 t승 dt. 자, 그럼 이때는 상수에서 변수 x까지가 아니니까 정적분 정의 가지고 한번 적어놓고 그 다음에 미분 한번 시켜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이거 전체를 그냥 좀 간단하게 하나의 함수 ft라고 바꿔준다면 정적분 정의 이용한다면 라지 fx 플러스 2 마이너스 라지 fx.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해주면 y 프라임은 스몰 fx 플러스 2 빼기 스몰 fx. 그럼 이제 t 대신에 x 플러스 2 대입하고 t 대신에 x 대입한 다음 빼주면 되지. 2배의 2의 x 플러스 2승 빼기 2배의 2의 x승. 뭐 여기까지만 써도 되긴 하겠지만 2 곱하기 2의 x승까지 좀 묶어준다면은 2배의 2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x승. 뭐 여기까지도 써볼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됐을까? 자, 다음 두 번째. 자, 1번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1에서 1 플러스 h까지 t제곱 빼기 3t 더하기 1 dt. 이거의 값을 한번 찾아보아라. 자, 그럼 이때도 이 피적분 함수 전체를 하나의 함수 ft라고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분자에선 얘 정적분을 부정적분에다가 대입해서 뺄 거지. 라지 f1 더하기 h에서 라지 f1을 빼주면 결국 1에서의 미분계수 라지 f'1 즉 스몰 f1을 찾아보는 거니까 그대로 1 대입해서 마이너스 1 하고 나온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2에서 x 더하기 2까지 t제곱 빼기 3t dt. 이번에도 얘를 ft라고 바꿔서 생각해 주신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라지 fx 플러스 2 마이너스 라지 f 2. 그럼 얘도 라지 f 프라임 2고 스몰 f 2와 같아질 테니까 2만 대입해 준다면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다음 3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한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dt가 x 곱하기 sin x 더하기 cosine x. 자, 그리고 f4분의 파이 값을 한번 찾아보래. 자, 그럼 여기서는 상수부터 변수 x까지 정적분을 지금 시켜라 라는 거니까 시작과 끝이 같아지도록 어떤 x를 대입해 볼 수는 있긴 하지. 근데 사실 대입해 줄 이유가 없는 게 애초에 내가 찾아볼 게 없어. 대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이때는 굳이 대입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결국에 f4분의 파이라는 그 값을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fx라는 식이 필요해. 자, 그러면 fx라는 그 식을 찾아보기 위해선 주어져 있는 저 식을 미분했을 때 fx라는 게 결국 좌변에서 튀어나올 거지. 좌변 미분하면 fx, 우변은 곱의 미분법 사용해서 sin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x 곱하기 코사인 빼기 사인. 여기에다가 이제 4분의 파이 대입해 줍시다. 근데 4분의 파이는 마침 사인도 코사인도 둘 다 2분의 루트 2가 나오게 해주는 거지. 둘이 더하니까 그냥 루트 2 빼니까 0. 그래서 f4분의 파이는 루트 2하고 나온다. 자, 다음에 4번. 자, 여기서 fx가 sin x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ft 코사인 t dt. 자, 이걸 때 f1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이번에는 fx라는 어떤 함수에 지금 적분 구간이 상수인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때 우리가 뭘 이용하자? 그 상수로 나오는 정적분 얘를 k로 치환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얘는 fx라는 걸 뭐라고 쓴다? sin x 더하기 k라고 쓴다. 그 다음에는 이 정적분을 치환한 그 식 전체를 사용해보는 거지. 그럼 인테그랄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ft와 코사인 t를 곱하래. ft는 그럼 x에 t 대입한 거니까 sin t 더하기 k 곱하기 코사인 t dt. 이걸 계산한 결과가 k와 같다고. 그럼 이제 좌변에 있는 이 정적분 직접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전개했을 때 sin t 코사인 t야. 그럼 얘는 2분의 1 sin dt. 대각공식 이용해가지고 정리해보면 될 거고 뒤에는 뭐 k 코사인 t 그대로 써봐도 문제될 거 없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sin dt는 부정적분 시켜봤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dt. k 코사인 t 같은 경우는 더하기 k 사인 t.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자, 그럼 6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몇 하고 나온다? 2분의 1하고 나오는 거 맞지? 마이너스 8분의 1. 6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k. 자, 여기에서 0 대입한 걸 빼야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0.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을 한 번 더 빼야 얘가 k가 나오는 거지. 따라서 k 값 정리해가지고 봐주신다면은 이때는 k가 4분의 1 하고 나온다 라고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F1 구하라고 한 거 맞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만 대입해보면은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니까 사실 뭐 sin 1 더하기 k. 근데 k가 4분의 1인 거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예제로 넘어가서 이제 7번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2에서 1 더하기 2h x ln x dx. 자, 그럼 이번에도 x ln x라는 거를 fx라는 함수로 시원해 주고 이 극한을 다시 한번 적어 보았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라지 f 2 더하기 2h 빼기 라지 f 2. 자, 그럼 이때 이 극한을 가지고 이제 미분계수라고는 바로는 얘기를 못했을 거야. 왜? 주어져 있는 요 분수식이 평균 변화율은 아니니까. 그럼 얘가 진짜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분모가 뭐가 있었어야 된다? 2h가 있었어야 된다. 그럼 나눠주고 나중에 한번 이 또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서야 이 극한을 2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봐줄 수 있으니까 2배의 f2라고 찾아봐 주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니까 답은 2배의 2하고 나온다. 자, 다음에 2번. 얘는 리미트 x가 파이로 나아갈 때 x-파이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파이에서 x까지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t dt. 자, 그럼 이번에도 피적분 함수를 ft라고 치환해서 극한을 다시 한번 써봤어.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파이로 갈 때 x-파이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 파이니까 곧장 f 파이. 그럼 이제 그대로 파이만 대입하면 되니까 사인 파이는 0,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하고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배웠었던 이제 이 미분계수 정의 떠올려 보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 1번처럼 이렇게 채워 나가봐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는 sin x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ft dt. 자, 이걸 가지고 f2분의 3파이를 구하여라. 자, 그럼 fx라는 그 함수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어? 적분 구간이 상수인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지. 이번에도 k라고 치환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이때 fx는 뭐다? sin x 더하기 k다. 그럼 적분, 이 정적분을 k라고 치환한 그 식 그대로 사용해보면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ft니까 x에다가 t 대입한 sin t 더하기 k, 요 놈을 그대로 정적분을 시킨 게 k와 같다. 자, 그러면 대괄호 안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kt가 k와 같다. 자, 파이부터 대입하면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파이 k, 0 대입하면은 얘 1이니까 마이너스 1. 뭐 정리해보면은 2 더하기 파이 k가 k와 같지. 따라서 k는 뭐가 된다? 이거 넘겨서 나눠주면 1 빼기 파이분의 2가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분의 3파이만 대입해서 찾아주면 끝인 거지. 그래서 f2분의 3파이는 자, 사인 2분의 3파이 몇 하고 나오니? 올라갔다 0 됐다가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 거기에 k 그대로 더해줍시다. 1 빼기 파이분의 2. 그러면 통분해서 정리해봐 주신다면은 1 마이너스 파이분의 파이 플러스 1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됐을까?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9번 한번 보자.
자, 1번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t ln t dt를 x에 대해서 미분한 함수다. 이걸 가지고 f2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양변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지. 뭐만 하면 돼? t ln t를 적분한 그 식을 다시 한번 미분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처럼 상수에서 변수 x까지 적분한 걸 미분하면 어떻게 나온다고 했었어? 그대로 x 대입한 x ln x 나온다. 이렇게 봐도 무방했었었지. 여기다가 그대로 e 대입해주면 되니까 값도 e 하고 나온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인테그랄 파이부터 x까지 ftdt. 자, 얘가 x 코사인 x 더하기 2x 마이너스 a와 같다. 자, 이걸 가지고 fa를 구해보래. 일단 a부터 찾아봐야지. 자, 근데 얘는 어떤 정적분이 지금 이 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정적분이 들어가 있지. 그럼 이때 우리가 해보기로 했던 게 뭐야?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같아지도록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x에다가 파이 대입해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럼 그때 좌변에 시작과 끝이 같아졌으니 0, 우변은 파이 대입하면서 계산해보면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파이 마이너스 a. 따라서 a는 그냥 파이와 같은 거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fa를 찾아봐야 돼. 그럼 fx라는 식을 알아야지 대입도 해볼 수 있겠지. 그럼 두 번째로 해볼 거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봐야겠다. 자, 좌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상수에서 x까지니까 그대로 fx, 우변은 고의 미분법 사용해 봐 주신다면 코사인 x 빼기 x 사인 x 더하기 2. 뭐 우리가 a 값까지도 알아냈으니까 그대로 파이 대입해주면 f 파이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2. 따라서 답은 1 하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어떠한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마지막 예제 10번. 자, 등식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x-t ft dt. 자, 이 식이 sin x 더하기 ax 더하기 b와 같다. 자, 이걸로 fb의 값을 찾아보아라. 일단 b 값을 찾고 fx라는 식까지도 알아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도 정적분이 어떠한 식에 포함되어 있는지 보니까 어떠한 정적분인지를 보니까 상수에서 변수 x까지 적분 구간에도 변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피적분 함수에도 변수 x가 지금 포함되어 있네. 자, 그럼 먼저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시작과 끝이 같아지도록 0부터 한번 대입해보는 거지. 그럼 좌변은 누가 뭐래도 0하고 나올 거고요. 우변은 0 대입했으니까 b만 남네. 아, b값이 바로 0이다라는 거 찾아볼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분을 하긴 할 거야. 근데 지금처럼 피적분 함수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미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지. x를 뽑아내놓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번 시켜봐야지. 자, 그러면 정리했을 때 x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빼기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 ft dt. 이거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시켜 본다면 고배 미분법 사용해서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더하기 x fx 빼기 또 x fx. 얘가 뭐랑 같다? 코사인 x 더하기 a와 같다. 그럼 지워지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x에다가 0 한 번 더 대입하면 a 값까지도 찾아낼 수 있겠지. 물론 여기서는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a 사라지고 b 아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답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a 마저 한번 찾아보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번에도 시작과 끝이 같아지도록 x에다가 0 대입해 보아 주신다면 저는 그대로 0, 우변은 코사인 0은 1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줄 거는 이 상태에선 그냥 그대로 미분시켜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때 좌변 미분했을 때는 상수에서 x까지니까 그대로 fx, 우변은 a 지워질 거고 코사인 x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하고 나온다. 마지막 구하라는 게 fb였죠. 즉 f0을 구하는 문제니까 따라서 답은 0하고 나옵니다. 됐을까요? 근데 기억은 아니 얘들아. 수트에서 했었던 것들. 그냥 이제 그 함수가 다항 함수가 아닌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그러한 적분한 함수들 가지고 표현되는 그 정도 그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그렇게까지는 막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